네, 오늘 목요일 내주부는요.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만만치 않았던 네.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게 아침보다는 좀 마감하면서 좀 낙폭을 줄여나갔는데 많이 하면서 그래도 올랐다,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안도가 되셨어요? 네. 예.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항상 매일매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화면 인증샷 찍어주신 분들과 또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방송 화면 인증샷 지금 바로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 화면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오늘 헤어 케어 세트를 드릴 것이고요. 네. 유튜브 채팅장에서 채택되신 분께는 다이어트 보조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더하다 처음 내용 바로 자막과 함께 시작해보죠.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가 이제 한국보다 미국이 높아졌습니다. 환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기사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자,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0.75 올 것이다. 뭐 심지어는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1%나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서 그래도 뚜껑은 열렸잖아요. 결과는 나왔고 어떻게 할까요? 좀 이제 뭐 어차피 그림은 좀 그려진 것 같은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앞으로 끼치게 될까? 한번 들어보죠. 참 이 얘기를 드리면 좀 속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 해주셔야죠. 지난주에 제가 0.75%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보면 된다. 그게 제가 물가 전망치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 예상과는 좀 벗어났습니다. 저는 5.2%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5.4%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9월 달까지는 0.75%를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뭐 0.5% 하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예상이 엇나가게 되면서 좀 실망감으로 지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0.75든 뭐 1%든 중요한 건 앞으로 금리 인상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대형주는 예상을 하시겠지만 재미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없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동반되는 그 중소형주, 개별주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테마가 발생되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 중심이었던 투자 심리가 시장을 좀 받치는 그런 역할도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태조 이방원이 테마의 어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9월달 들어와서는 전반적으로 춘추전국 시대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테마의 변화수가 상당히 좀 빠릅니다. 9월 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네옴시티에서 OLED 그 위에 애플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테마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많은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한 가지가 계속 시장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정말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하고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 일단 필요한 시장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금리 역전 현상은 뭐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근거를 제시하자면은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 이게 어쨌든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뿐만 아니라 더 큰 채권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 뚜렷하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환율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환율 부분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환율적인 요인을 볼 때 그러니까 이 환율이 상승한 이유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달러에 대한 어떤 피해는 우리나라만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을 외국인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환율을 보실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어쨌든 그 기축통화와 그리고 신국통화의 어떤 그 괴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자금이 빠져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신용등급이 저는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통화가 그러니까 원화가 만약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트리플 B라든지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문제가 커지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S&P, 피치의 AA2와 같은 어떤 높은 선진국 되었던 채권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도 그래도 그나마 걱정이 좀 덜 할 수 있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영민 매니저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1413원까지 터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죠. 일각에서는 1,434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480원까지 열려 있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1,400원을 좀 뚫었기 때문에 상방이 확실히 열려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할까? 왜냐하면 뭐 팀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요번에 이제 울트라 스텝에 대한 이제 우려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네. 1%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제는 막 1.5%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까지 뭐 나왔었던 상황이었던 걸 감안하면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것 자체는 연준이 그래도 고강도의 긴축,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표현을 빌리면 가계와 기업의 어떤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파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의 한계가 어쩌면 0.75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울트라 스텝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좀 희박해졌다라는 측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목적 자체가 이미 뚜렷하게 지금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물가가 잡힐 때까지,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지금 뭐 연준의 가이던스로는 2%까지 하락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두려운 부분이 이걸 한도 끝도 없이 올려가지고 예전에 우리 1980년대 뭐 존 볼커 의장 얘기도 하잖아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꺼낸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금리를 20%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네. 거기까지 그럼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점도표가 공개됨으로써 명확하게 제시가 됐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이제 4.4%, 내년 말에는 4.6% 정도의 이제 금리 목표치를 네. 연준이 제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기준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이제 가이던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안개가 좀 거쳤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뭐 항상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FOMC 결과와 점도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은 일부는 이제 악재라는 건 사실 이제 시장에 공개돼 버리고 나면 네. 더 이상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과민 반응을 했었던 부분은 두 가지 포인트였다라고 봐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점도표 네. 사실상 6월의 중간값보다는 1%포인트가 지금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에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 계속 강조를 하다가 오늘은 연착륙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거의 경착륙에 무게를 많이 뒀죠. 그렇죠. 발언 보면. 예. 사실상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네. 또 다른 이제 좀 우려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크게 요동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뭐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가격 만회 시도 좀 들어오면서 강보권 정도까지 반등 좀 네. 됐거든요. 네. 본장에서는 저는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만회 시도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된 이상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에요. 네. 결국은 물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과연 이걸 정말 초긴축이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달여 가까이 가격 조정을 받았는지 네. 그건 이제 해석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을 좀 거쳤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결국은 달러에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무려 25%나 급락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20% 급락했고 유로화가 한 15%, 17% 정도 이제 하락한 상태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 어차피 환율은 교환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 원달러 환율만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다른 통화 가치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 자체만 놓고 보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될 거다라는 우려를 하는 건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을 조금 이제 간과한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 좀 개입도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잠시 전에 일본은행이 24년 만에 엔화 매수, 네. 이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미 통화 스와프에 네.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뭐 국민연금과 통화 스와프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들 좀 하고 있을까요, 팀장님? 증시 주도주의 어떤 변화, 개별 종목으로 갈 것인지 어떤 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까지 묶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일단은 어떤 액션을 하더라도 네. 영향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영향이 그런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은행이든 기획재정부든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된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 신호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네. 가만히 방치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효과가 없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은행이든 기획재정부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시장에 신호를 계속 줘야 시장이 그래도 안심을 할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뭔가 하는 게 맞다라 좀 봐지고 그리고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이창용 총재가 오늘 명동은행회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2%씩 올리겠다고 한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그동안 0.25%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방금 말씀드린 이 문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0.5% 빅스텝 그러니까 0.5% 빅스텝을 할지 아니면 기존대 0.25%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0.5%를 하게 된다면 이거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다는 것 시장이 신호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글로벌 어떤 통화 정책을 우리가 발효를 맞추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거는 첫 번째 질문에 충분히 저는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리뷰를 해보자면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불확실성이 거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5.2%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전망치를 낮춘 상황이 됐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불확실성이 좀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2% 유지하는 것도 제 예상이 벗어나게 되면서 5.4%로 올렸다라는 건 지금의 어떤 상황과는 좀 더 나빠졌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이런 지지부진한 어떤 대형주 장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대형주는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가서 희망을 꺼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테마란지 이슈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테마 장세, 개별주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일정이죠. 이슈란지 일정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미리 대응을 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매매하기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뭐 빅스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 이제 데니리님께서 점도표에 내년까지 지속 인상 뭐 두려움을 주면서 이젠 파월의 립 서비스는 없었다. 그만큼 미국 역시도 지금 몇 달을 물가를 지켜봤잖아요. 이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로만 풀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으로 좀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우리 매니저님 자 증시 주도주에 대한 부분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팀장 얘기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거 섹터 전략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지수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써드렸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올해 한 해를 그냥 속된 말로 공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뭔가 이제 막판에 수익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주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대형주들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제 자주 구사해오기 때문에 4분기 때는 분명히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라는 게 이런 부분인데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에 목표 금리가 4.4고 내년까지 4.6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0.25%포인트 한 번 올리면 금리 인상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유지한다는 거지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제 금리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의 이제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무려 뭐 10몇 년 만에 지금 또 최고치로 또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고작 600억 매도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장중에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가 들어왔다가 막판에 매도를 다 줄이면서 지금 469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화면이 조금 작아가지고 이걸 조금 키워드리면 469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고요. 선물 같은 경우 우리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물론 오늘 하루만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환율과 수급이 거의 정비례하는 상관관계가 있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나오는 그런 이제 수급들이 분명히 좀 있었는데 그런 상관관계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보여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추세적인 상승이나 대형주의 장세, 소위 말해서 업종 대표주라든지 섹터의 대표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소위 말해서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각종 테마들, 이슈가 이제 좀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7월, 8월 달에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소재 종목이라든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하는 걸 봤기 때문에 4분기 때도 저는 아마 그런 테마들이 이제 많이 조금 형성이 좀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시장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서 알겠습니다. 섹터 전략을 좀 잘 구사하신다면 충분히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매니저님 말씀과 시장을 한번 좀 연결을 해보면은 지금 돈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움직이려면 정말 외국인은 그렇죠.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이 중소형주들 움직이면 왜 이렇게 움직여?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데 힌트를 찾으면 되는데 오늘 특징주 5종목이 가만 보면 다 중소형주들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